현재 보잉사 민간 항공기 결함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엔진에 불이 붙고 내부 접합 부위가 떨어지고 급강하로 추락 위기를 모면했고 품질 문제로 상당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집중 투자를 추세인데 하드웨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다고도 합니다. 대부분 국외 공장에서 만든 저질 중국산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 내 공장 자체가 소멸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 떨어져서 부품의 품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 시설 불량으로 열차 전복 사건이 10억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잉사 조립 과정에서 공장 내에서 술에 취해서 일을 한다던가 마약에 취해서 일하는 실태부터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품들이 국외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조립식으로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듯이 보잉 내부 고발자 존 바넷, 미국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생산 기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전 보잉 직원 존 바넷이 자해 상처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 고발 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존 바넷은 평소 자신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 반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해라기보다 일단 존 바넷이 호텔 주차장 차 안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자살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이 말하듯이 자살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잉사는 군산복합체 일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유해 사건들이 지난 역사에서 줄비합니다. 공기 중 쇼크 때 여러 명의 의학 연구자도 의문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공기 중 쇼크 이전에도 밀림에서 5명 이상 유전학자나 화학자들이 의문의 살을 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기 중 쇼크 때 바른 말을 한 사람들 몇몇이 의문사당합니다. 자연사로 위장되었겠지요. 에이즈 연구가 몽타니 박사도 종종 글로벌 금권 세력에 반대되는 말들을 하다가 22년 2월 8일 89세 나이로 사망했고 PCR 검사 키트를 개발한 캐리 멀리스 박사가 2019년 8월 7일 소리 소문 없이 사망합니다. 캐리 멀리스는 PCR 검사법은 본래 유전 물질의 복사본을 만들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감염병 진단 목적으로는 PCR 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비정상적으로 확진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독일 화학자 안드레아스 노악 박사는 2021년 11월 26일 튜브 개인 생방송 중에 무장 경찰부대에 의해 체포된 후 사망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때도 언급했듯이 군수산업체나 제약사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BBC 뉴스. 보잉사의 생산 기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잉사 직원이 미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존 바넷은 보잉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뒤 2017년 은퇴했다. 그는 죽기 며칠 전부터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 고발자 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해왔다. 보잉사는 바넷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찰스턴 카운티 검시관은 월요일 BBC에 바넷의 사망을 확인했다. 62세의 이 남성은 지난 3월 9일 자해로 사망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넷 씨는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할 때까지 30년간 미국의 거대 비행기 회사에서 일했다. 2010년부터는 노스찰스턴 공장의 품질 관리자로 일했다. 이 시설은 주로 장거리 노선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여객기인 787 드림라이너를 건조한다. 2019년 바넷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압력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의 항공기에 의도적으로 규격 이하의 부품을 장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이 지적한 문제들인 보잉사가 거부한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경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넷 씨는 사망 당시 찰스턴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법률 면담을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지난주 그는 보잉사 변호인단의 신문을 받은 뒤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을 받았다. 중략. 존 바넷은 평소 자신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 반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참 전부터 미국 민주당에서 틱톡을 금지령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국 내 틱톡은 미국 직원이 과반수이라고 합니다. 그럴 일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안보를 빌미로 틱톡을 막으려고 한다는 데에서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할 것 없이 미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 틱톡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거나 폐쇄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첫째는 미국 기업의 광고 수익화 타격입니다. 1분짜리 틱톡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 미국 기업의 빅테크 광고 수익 등 여러 가지로 경쟁업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것은 유튜브도 쇼츠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둘째는 틱톡이 중국 거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중국이 그런 짓을 한다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 NSA, CIA, 모사드 할 것 없이 정보기관이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꼭 스노든이 발설한 얘기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윈도부터 그랬습니다. 해저 광 케이블까지 기술적으로 우회해서 검열을 합니다. 위성통신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외국 테크 기업과 연계되어 정보를 합법적으로 훔칠 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셋째는 팔리스타인 전쟁에서 UN 직원, 기자, 통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UN 직원 100명 이상 사망했네 또는 400명이 테러범이네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틱톡을 통해서 가자 지구 현실을 중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민감한 정보들에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 트위터 현 X도 검열을 시도하라고 압박한 경우는 미국 정부부터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특히 시옷 이응 리스트들이 외국 기자들에 대해서도 가자 지구 내에서 벗어나 알려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틱톡의 제일 우선순위가 가자 지구 전쟁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안달이 난 것입니다. 팔리인들의 처절한 삶을 전 세계가 보면 동경할 것이고 유다는 마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말도 해야 하는데 틱톡이 진실을 보여주면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사로잡습니다. 즉 언론을 통제하는 자가 대중을 지배하는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이겠지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외국 뉴스를 받아 보도하는 국내 뉴스를 진실로 믿습니다. 따로 정보를 추적하고 찾아보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방송에서 나온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방송에서 나온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주류 미디어가 앵무새처럼 떠들어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의식이 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떠도는 화이트햇 정보에 대해서 여론을 조정하는 개인 저널들도 있는데 상당수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 언론이 중동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IS 텔레반을 화이트햇이라고 보도를 했다는 설이 있는데 역정보를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큐아논도 저기 정신나간 유발 하라리 같은 자가 AI 및 특정 정보기관에서 만들어내면 종교적으로 이용해도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한답니다. 사실 외국에서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화이트햇 이야기는 소수는 존재할 것이나 다수 어느 정도 힘 있는 규모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저널 뉴스가 말하는 화이트햇 그리고 EBS 발표 또 매드베드 의료기, 개사라, 내사라 같은 금융 관련 프로그램은 사실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50년 뒤, 100년 뒤 이야기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가 변해가고 있으니 변함에 따라 그 희망사항이 분명 올 것입니다. 다만 지금 외국 음모 뉴스들 중 대부분이 가공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화이트햇의 기대 심리보다 미국 국민 스스로가 일어서야 하는 문제인데 계속 화이트햇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희망 동경은 오히려 금권 카발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지난 정부 때 도널드 트럼프는 화웨이 서버칩부터 불거진 이슈에서 또 중국 업체의 틱톡을 금지하고자 하는 과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해안에서 TIKTOK를 금지하거나 이를 실패할 경우 이를 미국 기업의 손에 강제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그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의 행정명령에 대한 승인 도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기준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봐도 지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나 물러난 후에나 미국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검열로 인해서 계정이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중에는 국회의사당 사건이 부각되는 것이 프락치가 칵테일된 조작된 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민 보수단체나 대한동영상 플랫폼 두세 개 정도 개설한 것으로 압니다.
럼블도 있고 BRIGHTEON, BIT슈트, 특히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후 현엑스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후 긴 동영상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틱톡을 제재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 좋으라고 틱톡을 금지하냐는 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겠지요. 비밀사회 딥스테이트, 외국 저널에 일부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보실 수 있나요? 거기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음모론, 편집증적인 상상의 산물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합니다. 딥스테이트는 실제하며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아무런 처벌 없이 권력의 끈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은 통제권을 위한 이 은밀한 전쟁의 최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침투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훨씬 더 불길하다. 이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딥스테이트의 손에서 강력한 선전도구의 통제권을 빼앗아 미국 국민의 손아귀에 확고히 두는 것입니다. 틱톡의 영혼을 위한 전투. 틱톡을 위한 전투가 치열해짐에 따라 무엇이 위태로운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플랫폼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숨겨진 의제와 숨은 동기가 점점 더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개인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딥스테이트의 소나기에서 틱톡을 어떻게 되찾고 틱톡이 다음 세대를 위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루로 남아있도록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의 디지털 생활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기 위해 커뮤니티로 함께 모이는 단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전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막강하고 권력의 전당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여유가 없습니다.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틱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IKTOK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딥스테이트가 이 강력한 선전도구를 통제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서 싸우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공허한 약속이나 당파적인 수사에 흔들리지 맙시다. 대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단결하고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틱톡을 위한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할 때 가만히 서 계실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장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